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와이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내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우지수는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만들어냈고요. S&P 500 지수만 소폭 밀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나 이날은 9월 소매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증시에 온기가 더해졌고 나스닥 지수 역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하루였는데요. 미국, 대만의 TSMC가 상승 흐름을 크게 보여준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 글로벌 헤드라인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겨냥한 미국 제닛 옐런, 관세, 매우 잘못된 정책, 물가 높일 것. 미국 재무장관이 제닛 옐런이 트럼프 후보자에 대해서 이번 보편적인 관세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으로 물가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비판한 건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TSMC 10% 폭등, 엔비디아 1%,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올라. 네,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죠. TSMC가 실적 호조세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4%나 넘게 올랐는데요. 이 덕분에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 훈풍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 역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좋은 모습으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는 이에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보여주면서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도 소폭 상승한 채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 4일 연속 하락 후 소폭 상승, WTI 0.48% 오름세. 네, 국제유가가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소폭 상승한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WTI 기준으로는 배럴당 70달러에 그리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74달러의 거래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자, 이와 관련돼서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랠리를 펼치다가 S&P 500 지수만 소폭 하락 전환한 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37% 상승하면서 43,239포인트 선, 이틀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 단 1포인트 빠지며 5,841선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를 찍기도 했지만 장 막판으로 가면서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역시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0.04% 상승해서 18,374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죠. 나스닥 역시도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가다가 그 상승 폭을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줄여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동시에 발표된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증가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또 예상치를 밑돌았죠. 유럽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려잡았고요. TSMC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또 반도체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장 마감 후에는 넷플릭스의 3분기 실적도 발표됐는데요. 역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5.4달러, 매출 9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LSEG의 시장 예측치였던 주당 순이익 5.12달러, 매출 97억 6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유료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여파로 보이는데요. 넷플릭스의 주가는 실적 발표 전에는 2%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5% 내외로 급등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상승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준수하게 나타나면서 국채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했는데요. 반비례하게 움직이는 금리는 2% 가까이 오르면서 4% 선을 기록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TSMC가 엄청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주들의 상승을 일제히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부분의 반도체주들이 랠리를 펼쳤고 폭락했던 ASML 같은 경우에도 2.5%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지수 1% 가까이 오르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WTI 국제유가 닷새 만에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0.54% 올라서 배럴당 70.77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중동 전쟁 중에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기 때문에 이게 국제유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M7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알파벳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애플이 0.16% 오르며 232.15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14% 소폭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주들 대부분 상승하면서 역시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하긴 했지만 호실적을 보인 TSMC와의 갈등설이 제기되고도 있습니다. 지금 TSMC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 생산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요.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이 차세대 AI 칩이죠. 블랙웰 생산과 관련해서 두 회사 간에 불화가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랙웰이 연내에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 예정이었는데 생산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면서 이 출하가 수개월간 늦어질 것으로 알려진 바가 있죠. 그런데 이 결함을 두고 서로 간에 내탓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외에도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 6월에 TSMC를 방문해서 엔비디아 전용 패키징 라인을 구축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TSMC가 이에 반발하면서 또 양측 간의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따라서 삼성전자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디인포메이션은 엔비디아가 게임용 GPU를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면 알파벳이 1% 넘게 빠지면서 162달러 선에 장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아마존도 올랐고요. 메타 플랫폼스도 아주 소폭이지만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M7 종목 중에 가장 크게 오른 종목 브로드컴이었는데요. 역시 반도체주입니다. 2.66% 상승해 181.52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먼저 TSMC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AI에 대한 강력한 수요의 영향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죠. 3분기 순이익은 3,253억 대만 달러, 약 13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2%의 급증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LSEG가 집계한 예상치인 3,002억 대만 달러를 상회한 수치인데요. 주당 순이익은 12.54 대만 달러로 단일 분기 기준으로 최고치입니다. 또 미국 증시에 상장된 TSMC 주식의 주당 순이익은 1.94달러로 이 또한 시장의 예상치인 1.79달러를 웃돌았습니다. 3분기 매출은 7,597억 대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는데 이 역시도 시장의 예측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미국 달러 기준으로 3분기 매출은 235달러,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TSMC는 성명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3나노미터와 5나노미터 반도체 노드 기술에 대한 스마트폰과 AI 관련 수요에 힘입어 좋은 실적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주가는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우버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의 차량 공유 회사 우버가 온라인 여행사인 익스피디아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몇 달 동안 자문사와 접촉을 하면서 이 익스피디아 인수 가능성을 따져봤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소식통은 우버가 익스피디아 측에 공식적으로 인수 제안을 한 적은 없고 당장은 논의 중인 사안도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번 인수 검토는 우버의 사업 다각화를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논의 중인 인수 금액은 200억 달러 수준으로 전해집니다. 우버 CEO인 다라 코스로샤이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익스피디아의 CEO를 역임한 바가 있고 지금도 익스피디아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로 남아있는데요. 때문에 파이낸셜 타임즈는 우버가 익스피디아 인수권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접근할 가능성, 또 우호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 코스로샤이 CEO는 거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에 주가는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우버가 2% 넘게 하락한 반면 익스피디아는 5% 가까이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하스타그 CSX입니다. 미국의 철도 운송기업 CSX가 부진한 3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6%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을 46센트로 보고했는데 LSEG의 시장 예상치인 48센트를 하회했고 매출 역시도 36억 2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36억 7천만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실적 부진의 이유가 궁금한데요. CSX의 CEO 조 힌리스는 최근 허리케인으로 인한 운송 중단이 이번 실적 부진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헤드라인 풀어보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향방 및 대응 전략. 네, 하반기 반도체 업황을 미리 알아보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대된 TSMC 실적 공개가 됐습니다. 정말 잘 나왔고요. 순이익 기준으로 54%가 넘게 올랐다라는 부분과 함께 10% 넘는 폭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네, 뭐 최근 들어 계속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요인, 특히 뭐 AI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어저께 TSMC의 실적 공개로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저께 TSMC의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 같은 경우는 달러 기준으로 235억 달러, 그다음에 뭐 대만 달러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7,597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39% 정도 증가한 그런 모습이고요. 가이던스 상단이 232억 달러였으니까 이거를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기 순이익도 3,253억 대만 달러, 뭐 전년 대비 54.2% 증가를 하면서 일단 시장 예상치 2,990억 대만 달러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 마진율도 57.8%, 뭐 상당히 좀 높은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뭐 가이던스가 55.5%였으니까 그보다 상회를 했고요. 영업 마진율도 47.5%로 회사 가이던스 44.5%, 그다음에 지난 분기의 마진율 42.5%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TSMC의 이제 실적이 좋아졌었던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첨단 공정에 대한 그런 이제 매출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뭐 화면에서도 뭐 잠깐 보시면 나오듯이 지금 이제 부문별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HPC라는 그런 부분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서버용 이제 그런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칩 같은 경우도 이제 HPC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스마트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에 대부분 이제 납품하는 애플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IoT나 이제 오토모빌, 뭐 그다음에 뭐 DC 뭐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각 보시면 이제 각 부분별 대부분 성장을 했습니다. DCE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성장을 했던 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었던 HPC의 성장률이 11%, 그다음에 스마트폰 부분이 16% 성장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성장세를 이제 이끌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HPC나 그다음에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은 이제 최첨단 공정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공정에 대해서 최근 들어 이제 가격을 좀 인상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수익률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정별로 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최첨단 공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7나노 이하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는 화면 왼쪽에 보시는 게 지금 3분기에 이제 공정별, 그다음에 이제 매출 비중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지난 분기인 2분기의 매출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7나노 이하의 공정의 매출 비중이 69%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 2분기에 67%에 비해서는 조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3나노 공정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3나노 공정이 15%에서 30%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첨단 공정이 확대가 될수록 그만큼 뭐 TSMC의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이런 최첨단 공정과 관련돼서 TSMC에 보다 많은 주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TSMC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적 잘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이미 우세했기 때문에 이번에 잘 나온 걸 확인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서서 ASML 실적이 사실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던 날 전날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 결과로 정규장에서 16%가 넘게 빠졌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근데 이 하락세가 사실 그날만 하더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엔비디아도 큰 폭의 낙폭을 보였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낙폭을 좀 더 깊게 나타냈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일부에서는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너무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ASML 같은 경우에 내년도 이후서부터의 실적에 대한 부진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회사 측에서 확인해 줬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큰 폭으로 뭐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ASML이 원래는 이제 발표하는 날보다 이제 하루 일찍 이제 갑자기 이제 공개가 됐죠. 뭐 회사 담당자의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은 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뭐 매출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74억 6,7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11.9%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도 20억 7,7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11%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예상치를 충분히 뭐 비트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가이던스 부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가이던스는 내년도에 300에서 350억 유로 정도를 지금 이제 시장 예상치는 360억 유로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ASML이 이제 밝힌 가이던스는 300에서 350 유로를 예상했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3분기에 새로 신규로 수주한 그런 수주 물량이 26억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 56억 유로였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주 절벽이 향후에 그런 실적 부진세를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시장에서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EUV 장비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급감을 하면서 더더욱 그런 이제 우려감을
그러니까 급감을 하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그런 부분도 향후에 이런 이제 매출 부진으로 이어질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확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ASML의 그런 이제 실적 부진은 개별 기업의 이슈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ASML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그 내년도에 이제 가이던스를 낮춘 가장 큰 이유가 빅테크 기업 큰 이제 빅스웨처죠. 그러니까 ASML이 이제 뭐 슈퍼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이거를 납품을 그러니까 사가고 있는 그런 이제 이제 수요처들의 파운드리 수요가 급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가 중국 관련된 매출 부진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뭐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텔, 삼성전자 전부 다 최근 들어 이제 개별적인 회사들의 이슈가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분사 여부가 이제 계속 좀 화두가 되면서 관련돼서 지금 파운드리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문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투자가 좀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ASML의 이제 차세대 EUV 이제 기계라고 하는 하이나 이제 EV 장비 같은 경우에 인텔이 지금 수주를 많이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했는데 일단 뭐 수주가 상당 부분 늦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파운드리 관련된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미국 공장 같은 경우 준공이 좀 미뤄질 것이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ASML의 주문에 대한 부분, 납품도 상당히 이제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중국 이슈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대중국 이제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공급 제한을 계속 이제 이루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더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EUV 장비에 대해서만 지금 수출을 이제 중지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범용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DUV 장비 같은 경우도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ASML의 전반적인 그 ASML의 매출의 한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 수출이 급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개별적인 이슈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뭐 이런 이제 개별적인 이슈를 제외하고 AI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시장에서 좀 더 주목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어저께 발표된 TSMC의 실적을 기반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AI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ASML 실적 발표 날에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기사를 보고 따지게 되면 쇼크다, 실적 쇼크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 열고 보면 실적이 실적이 그렇게까지 막 많이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실망감을 야기한 것 같은데요. 그 직전에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만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반도체 그리고 AI에 거는 기대감이 큰 것으로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도체 업황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반도체 업황 우려감 짙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일단 뭐 여러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들, 뭐 국내외 증권사 리포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부는 만들 수도 있다. 아니면 또 일부는 좀 과하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내년도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이제 다시 이제 불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I 부분이 이제 먼저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뭐 AI가 뭐 원체 이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가 얼마나 잘 팔릴 것이냐라는 게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가장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이제 대규모로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규모 투자를 하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AI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재무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발생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건 상당히 금기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재무적인 판단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대규모 투자는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 후반이나 아니면 내후년 정도가 되면 AI에 대한 투자는 지금보다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투자가 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뭐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지만 만약 통과를 해서 HBM 뭐 3E D램을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HBM 3E D램에 대한 이제 공급 부족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됨과 동시에 이제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IT 업황 부진이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레거시 반도체인 뭐 DDR4, DDR5,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같은 그런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회복이 상당 부분 좀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이 뭐 지금 계속 경기는 좋지만 또 경기가 둔화될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경기가 회수복된다라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가 좀 더뎌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IT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 내에 지금 대규모로 반도체 장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는 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장비를 많이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확보된 장비를 만약 전부 다 제대로 이제 라인을 설치해서 생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중국 업체의 생산량이 2배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려감으로 향후에 중국발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그런 우려가 이런 내년도에 이제 업황이 전체적으로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근거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업체에 대해서 이제 레거시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중국 업체 장비가 많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장비가 반도체를 생산할 때 장비만 있다라고 해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걸 양산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그런 기술력,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이 쫓아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보다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같은 가격에 이제 뭐 반도체 가격이다라고 하게 되면 보다 좋은 그런 반도체를 공급받기는 수요처는 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반도체 생산을 늘린다라고 해도 그 부분의 판매가 과연 증가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많은 이제 의구심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재무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패러다임의 변화로 볼 것이냐라고 보면 제 생각에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만약 과거에 이제 산업혁명과 같이 지금 AI 혁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식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이제 AI를 통해서 다양한 산업군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AI 인프라 투자를 축소한다라고 보는 거는 아마 3, 4년 내에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T 관련된 이제 글로벌 거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고 있는 게 AI에 대한 투자는 최소한 각사가 $1,000억 이상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투자를 많이 한 그런 업체를 봐도 한 $200억 전후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한 2, 3년 동안 뭐 지금 투자한 거에 비해서 한 4~5배 정도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 이런 이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대한 우려감을 지금 갖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를 안 할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거는 조금 과잉해서 뭐 재무적인 그런 판단으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AI 투자에 대해서 변곡점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본격적으로 도래했는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간밤에 나스닥 소폭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지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미국 증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역시 미국과의 커플링 기조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그 온기가 우리 증시에까지 와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 온기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제한적이요. 네,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상에서도 본다시피 미국이 계속 지금 신고가를 경신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지금 2,600포인트에서 이제 백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미국 증시가 이제 강하게 보였었던 가장 큰 이유는 AI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이제 AI 관련주 하면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이제 개별적인 그런 이슈 문제로 인해서 계속 지금 주가가 뭐 좋은 흐름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뭐 주가가 이런 부분이 좀 단기간에 해소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특히 이제 국내에서 뭐 지수 구성을 하고 있는 1, 2위 업종인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데 둘 다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종인데 그렇게 이제 AI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TSMC나 엔비디아의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HBM에 대한 뭐 수요 확대를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주가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AI에 대한 그런 뭐 우려감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엔비디아의 HBM3E D램에 대한 퀄 테스트가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상당 부분 조금 주가가 지금 선에서 아마 횡보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개별적인 이슈가 좀 더 부각이 지금 시장에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가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제 매출 성장세가 좀 최근에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재고 부분이 뭐 작년 이후서부터 계속 좀 불거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다 해소되기 전에 다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재고에 대한 부분이 주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이제 D램 가격까지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좀 주춤거리고 있는 뭐 아니면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회복세도 상당 부분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에 부분도 부진세도 지금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TSMC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글로벌 이제 첨단 공정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여전히 지금 시장 내에선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지금 뭐 TSMC와 마찬가지로 7나노 공정을 만들 수 있는 글로벌 2개 회사 중에 하나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TSMC의 이제 아주 초호황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상대적인 게 뭐 떡고물 떨어지듯이 그런 네. 이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된 그런 부분이 여전히 빅테크 입장에서 보면 불안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예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상당 부분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 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국내 뭐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제한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짧게만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E 12단 제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HBM4로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삼성전자 저가 매수 어떻게 보실까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계속 좀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이제 안 좋을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라는 뭐 이제 불안 심리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HBM을 제외를 하더라도 글로벌 반도체 1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생산량이 많고 그거에 따른 영업이익도 여전히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지금 상황 6만 원이 이하로 이제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AI에 대해서 이제 많이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HBM D램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급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통과 여부가 계속 시장에서의 주목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통과된 이후에 아마 주가는 좀 더 반등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TSMC, 뭐 엔비디아 계속 이제 AI 칩에 대한 그런 수요가 꾸준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엔비디아의 거의 뭐 독점적으로 HBM3E D램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뭐 관련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어저께도 주가가 뭐 올라갔는데 아마 이전 고점 수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내 콜테스트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소비가 예상을 깨고 탄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9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4% 증가한 7,144억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다우존스 전망치인 0.3% 증가보다도 높게 나왔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7% 상승한 수치입니다. 매출 규모와 변동성이 큰 자동차를 제외한 소비는 0.5% 늘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인 0.1%를 크게 상회합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만큼 소매 판매가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며 미국 경제가 견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가가 고용시장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1,000건으로 집계되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전주와 비교해 19,000건 감소했는데요. 전문가 전망치도 밑도는 수준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월 29일에서 10월 5일 주간 186만 7천 건으로 직전주 수정치에 비해 9,000건 늘었습니다. 예상치를 밑도는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노동시장 냉각 우려는 잠재워진 모습입니다. 이렇듯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국채 가격은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현지 시간 17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ECB는 통화정책회의 뒤 위원회는 3대 핵심 ECB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씩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기준금리는 연 3.65%에서 3.4%로, 예금금리는 연 3.5%에서 3.25%로, 한계대출금리는 연 3.9%에서 3.65%로 인하됐습니다. 2회 연속 금리 인하이자 올 들어서만 3차례 금리 인하입니다. ECB는 통화정책 성명문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입수되는 경제 지표는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유로존 경기의 연착륙을 전망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의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결정은 만장일치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건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여부였고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였다고 했죠.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12월 회의 결과로 쏠리는데요. 라가르드 총재는 12월 금리 인하를 점치는 시각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그 어떤 가능성에도 문을 열어두고 싶지 않다며 12월 회의까지 남은 6주 동안 입수되는 여러 경제 지표에 따라 결정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니훈 중국 주택도시 농촌건설부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업체를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 대출금 규모를 올해 안에 4조 위안, 우리 돈 약 767조 원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견에 배석한 샤오이안치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부국장은 10월 16일 기준 상업은행이 부동산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2조 2,300억 위안 대출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는데 따라서 연말까지 대출 규모를 1조 7,700 위안 더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니훈 부장은 100만 개의 노후주택을 개조하겠다라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부동산 부양책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날 상하이 종합지수는 1.05% 내린 3,169.38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9월 무역수지 적자액은 2,943억 엔, 우리 돈 약 2조 6,87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9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9조 382억 엔을 기록했고 수입액은 2.1% 증가한 9조 3,325억 엔이었습니다. 수출 부문에선 반도체 제조 장비가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자동차, 광물성 연료, 건설용과 광산용 기계 부문 등에서 수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액은 6개월째 늘었는데 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 등으로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828 여단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하마스 대원 3명을 사살했으며 시신의 신원을 확인해 이 신와르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도 성명을 통해서 작년 10월 7일 학살과 잔악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대량 살인범 야히야 신와르가 이스라엘군에 살해됐다고 전했습니다. 신와르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른바 알-아크사 홍수 작전을 주도했고 하마스의 수장을 지내온 인물입니다. 카츠 장관은 이는 이스라엘이 이룬 커다란 군사적, 도덕적 업적이자 이란이 이끄는 이슬람의 사악한 축에 맞선 자유세계 전체의 승리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가자지구 작전이 이어질 것이라며 인질의 귀환, 하마스 통치의 교체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자지구 전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소개해드립니다. 화면 바로 만나보시죠. SMR, 뉴욕, 소형 모듈 원자로 랠리, 메리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구글에 이어서 아마존도 참전한다는데요.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센터 건설이 늘어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원자력 에너지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버지니아주 에너지 기업인 도미니언 에너지와 소형 원자로 즉 SMR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도미니언은 이미 버지니아에 있는 아마존의 452개의 데이터 센터에 3,5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향후 SMR로도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를 통해 향후 3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는 약 20여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수준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워싱턴주에 있는 공공전력 공급 기업인 에너지 노스트웨스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회사의 4개 SMR 건설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결정지었습니다. 이들 원자로는 처음엔 32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이후 총 용량을 960메가와트로 늘리겠다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외에 아마존은 노스웨스트가 짓는 원자로에 사용되는 첨단 원자로와 연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엑스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엑스에너지에 약 5억 달러를 투자를 유치해 2039년도까지 미국에서 5기가와트 이상의 새로운 전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글로벌 데이터 센터 부사장 케빈 밀러는 우리는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며 엑스에너지의 기술은 이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그리고 암호화폐 분야에서의 글로벌 전기 소비량은 2022년 460테라와트시에서 2026년 1000테라와트시 이상으로 2배 넘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CNBC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이 이들 세계 에너지 기업 도미니언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노스웨스트, 엑스에너지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아마존은 지난 3월에 탈렌 에너지 원전에 연결된 데이터 센터를 인수하면서 전력 거래를 맺기도 한 바 있고요. 이 같은 소식은 구글이 전력 확보를 위해 미국 SMR 스타트업 카이로스 파워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힌 지 약 이틀 만에 나온 소식입니다.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가 향후 가동할 원자로 6개에서 7개에서 총 5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는 수십만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되겠고요. 카이로스 파워는 2030년 첫 번째 SMR을 가동하고 2035년까지 추가로 원자로를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달 미국 원자력 발전 1위 기업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데이터 센터에 20년간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과거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에 투자했었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온실가스 배출 없이 24시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날 뉴욕 증시에서 SMR 관련주가 일제히 랠리하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40% 넘게 올랐고요. 오클론은 42%, 센트러스 에너지 역시 46% 급등하는 등 일제히 그야말로 랠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력 발전 밸류체인 관련주가 모두 급등한 건데요. 이 밖에도 중대형주 중에서는 원자력 발전 기업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BWX 테크놀로지가 상승 흐름을 크게 나타내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유일하게 SMR 설계 인가를 받은 기업으로 상장주 SMR 관련해서 가장 앞서 있는 퓨어 플레이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오클론은 기존 대형 원전인 3세대 원전의 축소판 3.5세대 형태의 원자로 개발을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샘 알트먼이 투자한 올해 상장된 회사인데 뉴스케일 파워와 차이점은 4세대 원자로 설계 기업이다라는 점을 좀 더 시사하고 있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 4세대가 우수하다라고 평가는 받고 있으나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3.5세대 대비 좀 더 긴 호흡에서 봐야 한다는 점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 취급 기업인데 센트러스 에너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대형 원전에서 사용하는 농축 우라늄 형태인 LEU, 전홍축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센트러스 에너지에게 SMR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 형태인 헬러를 지금 생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슈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 미국 에너지부는 SMR 개발 및 배치를 가속화하겠다라고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 3.5세대 SMR을 지원하는 9억 달러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 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법을 기반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어서 아마존도 SMR로 데이터 센터 전력 구축하고자 또 조달하고자 관련 투자를 종탈하기로 했는데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 최대 밀집 지역인 버지니아에 추가적으로 SMR 설치 부지를 확보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 주식들 역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가파르게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글로벌 일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가 방송되니까요.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